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래간만에 이론 관련된 부분으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디로딩이고요.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디로딩이 무엇인지, 디로딩을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디로딩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걸 실제적으로 훈련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까지 알아보는 게 오늘 영상에서 다뤄볼 내용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금 보고 계신 자료는 제가 순수하게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자료예요. 그래서 깔끔하게 꾸며져 있지 않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대신에 개념에 대한 전달은 명확하게 시켜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디로딩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제가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디로딩이라는 건 피로도 조절을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운동 중량을 낮춰서 훈련하거나 운동량을 낮춰서 훈련하거나 혹은 그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걸 디로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거를 왜 해야 하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방금 피로도 조절을 위해서 한다고 간단하게 말을 하긴 했지만 그렇게만 하고 끝내면 좀 이상하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볼게요. 디로딩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소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피트니스, 두 번째는 파티규, 세 번째는 퍼포먼스. 피트니스는요, 훈련의 결과로 얻어낸 좋은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그래서 근육이나 스트렝스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파티규. 요것도 마찬가지로 훈련의 결과로 얻어지는 거긴 한데 요거는 아주 쉽게 표현하면 나쁜 거예요. 운동량이나 강도에 비례해서 생겨난다는 게 특징이고 뭔가 훈련 이후에 생기는 근육 데미지나 메타볼릭 스트레스, 뭐 신경계의 피로도 등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퍼포먼스에 있었죠. 퍼포먼스는 우리가 운동에서 되게 자주 사용하는 단어기도 해요. 퍼포먼스가 올라온다, 퍼포먼스가 떨어진다. 이런 퍼포먼스를 수식으로 표현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까 앞에서 봤던 좋은 거 빼기 나쁜 거를 했더니 내가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신체적 능력이 남았더라. 이게 퍼포먼스예요. 이걸 그래프로 보면은 이해가 훨씬 쉬운데 여기 왼쪽 있는 그래프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피트니스의 파란 거에서 피로도 빨간 거를 뺐더니 퍼포먼스가 남았다. 너무 쉽죠? 그러면 이제 이런 세 가지 구성 요소들이 하나의 세션 입장에서 훈련과 회복을 통해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볼게요. 여기 훈련 이후 그래프를 보시면요. 훈련의 효과 때문에 피트니스 레벨이 상승하기는 하지만 피로도 또한 같이 상승하게 돼서 그때는 퍼포먼스의 긍정적인 효과를 숨기게 돼요. 그런데 여기 회복이 진행된 이후를 보시면요. 피로도가 처음 기준선만큼 비슷하게 떨어지게 되고 이제는 퍼포먼스의 향상이 분명해진다는 거죠. 요거를 몇 주간의 관점에 적용하면은 그래프가 다음과 같아집니다. 우리가 훈련을 하면 피트니스랑 피로도가 같이 오르고요. 회복을 통해서 피로도가 내려가면 퍼포먼스가 올라가고 여기에다가 점진적인 과부하까지 더해지면 해당 과정이 반복되면서 퍼포먼스의 지속적인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깔끔하게 성장만 하면 좋은데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진행하는 운동과 운동 사이에 피로 회복이 분명히 이루어지지만 그 사이에 피로도가 다 사라지는 건 아니고 조금씩 누적되는 피로도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즉 쉽게 표현하면요. 여기 보시면 피로도의 상승세가 피트니스의 상승세를 앞지르는 구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요 경사도를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때가 바로 디로딩이 필요한 구간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요,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 저하를 스스로 느낄 수 있어요. 뭐 실제 운동에서 표현한다면 뭐 몸이 떨어진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럴 때 디로딩을 통해서 바른 회복을 넣어주면 피로도가 낮아지면서 초과 회복이 일어나고 처음보다 더 좋은 베이스라인에서 운동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요걸 기능적인 오버리칭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요 타이밍에 디로딩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 뒤쪽에서 계속 알아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비기능적 오버리칭이라고 부르는데 첫 번째 점선까지는 방금 앞에서 봤던 기능적 오버리칭과 동일해요. 근데 여기서 몸이 떨어진 거를 스스로 알고 있는데 운동량이 부족해서 그런가 하고 더 밀어붙이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퍼포먼스는 더 빠르게 하락하게 되고요. 운동도 제대로 못하니까 피트니스 레벨도 떨어지고요. 이제서야 깨닫고
운동량을 줄여도 그때는 이미 퍼포먼스가 많이 떨어졌거나 부상을 당한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또 한 가지 언급할 만한 게 디로딩이 단순히 퍼포먼스의 향상을 위해서만 필요한 게 아니고 인대나 건의 회복이나 성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대랑 건은 근 조직보다 느린 비율로 성장하거든요. 쉽게 표현하면 너무 빠르고 강하게 진전만 만들면 관절이 맛이 갈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면 다시 돌아왔을 때 퍼포먼스가 여기 있는 퍼포먼스가 처음보다 못한 수준이 되거나 혹은 처음이랑 비슷한 수준밖에 유지가 될 수 없어요. 즉 제자리 걸음을 계속 걷는다는 거죠. 요걸 논펑셔널 오버리칭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쉽게 말하는 오버 트레이닝 있죠. 이런 오버 트레이닝은 이거보다 더 간 상태, 논 펑셔널 오버리칭보다 더 간 상태를 오버 트레이닝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실제로 파워리프터에게 오버 트레이닝을 찾아보는 것은 쉽지 않고요. 약간 우스갯소리긴 한데 그 전에 이미 다치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합니다. 대부분. 그래서 지금까지를 요약해보면 디로딩이 뭔지 처음에 아주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디로딩이 왜 필요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첫 번째, 피트니스, 파티규, 퍼포먼스. 우리가 훈련을 진행하면은 피트니스랑 피로도가 동시에 상승하는데 점진적 과부하로 쌓이는 누적 피로도로 인해서 피로도가 더 빠르게 상승하는 구간이 있구나. 그러면 이걸 낮춰서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퍼포먼스를 상승시켜야 하는데 이 타이밍에 들어가는 게 디로딩이구나. 이 과정이 바르게 이루어지면은 펑셔널 오버리칭, 그렇지 않으면 논 펑셔널 오버리칭이라고 하는구나. 디로딩이 이래서 필요하구나까지 한 게 지금까지 진행한 거예요. 계속해서 연결해 볼게요. 아까 앞쪽에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디로딩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딥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디로딩은 뭔가를 제거한다, 감소시킨다, 내린다라는 의미를 가진 D라는 접두사와 중량을 의미하는 로드가 붙어진 합성어예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디로딩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를 말해 주는데 디로딩 방식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이 방식들 모두 공통점이 있다면은 볼륨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운동량이 낮아진다라는 게 공통된 특징이고요. 첫 번째로 전통적인 방식을 보면 아까 의미 자체가 디로드였어요. 그래서 중량을 낮추고 볼륨도 같이 낮춰서 피로도를 조절하자라는 게 가장 전통적인 의미의 디로딩이 될 수 있고요. 각각 뒤쪽에서 조금씩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유념하셔야 할 게 이게 세상에 존재하는 디로딩 방식의 전부는 아닙니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디로딩이 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몇 개만 선별해서 적어둔 거예요. 참고해 주시면 좋고 계속 이어서 5가지 방식을 각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첫 번째, 전통적인 방식. 전통적인 방식은요, 중량을 낮추고 볼륨도 낮춰서 피로도를 조절한다는 게 특징이었어요. 우리한테 피로를 만들던 인풋들이 줄어드니까 피로도가 낮아진다는 당연한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우리한테 피로도를 만들던 변인들은요, 동시에 우리한테 피트니스를 만들어주던 변인이기도 해요. 즉, 근육하고 스트렝스를 만들어줄 수 있던 애들이 안 들어오니까 피로도도 낮아지는데 내가 기존에 만들어놨던 것도 사라진다라는 단점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게 그러면은 우리가 중량은 낮추지 말고 중량을 유지하거나 아주 살짝만 낮춰서 기존에 만들어놨던 거 최대한 유지하고 피로도만 낮춰보자 라는 방식이 바로 두 번째 방식이에요. 일반적으로 파워리프팅에서 많이들 쓰는 방식이고 저도 굉장히 즐겨 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탑 세트, 스쿼트,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의 가장 무거운 세트 강도는 기존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살짝만 낮추고요. 그 뒤에 이어지는 볼륨, 백오프 세트의 양을 살짝 줄이거나 보조운동 세트를 줄이거나 둘 다 줄여버리거나 할 수 있다는 거죠. 간단하게 예시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요거는 제 운동 계획인데 사실 요 사이에 한 주가 더 들어가긴 하지만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대로 넣어놨고 스쿼트 이쪽 위쪽 보시면은 6개 RP 5, 6, 7로 3세트 하던 게 디로딩이 되니까
5개 RP6으로 바뀌었고요. 벤치 6개 5세트 RP7.5 하던 게 5개 4세트 RP6.5로 바뀌었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했던 강도를 아주 살짝만 낮추고 전체적인 운동량이 낮아지고 있죠. 보조 운동 보시면 더 확실해져요. 이쪽 보시면 아래쪽에 붙어 있는 10개에서 12개 4세트 RP 8.5로 하세요 했던 보조 운동이 RP 6.5 2세트로 줄었죠. 그래서 두 번째 방식에 대한 예시로 이 사진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꼭 이런 방식만 쓸 수 있냐? 요거는 아니에요. 피벗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RTS라는 단체에서 많이 쓰는 방식이고요. 디로딩과 베리에이션이 합쳐진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가장 쉽게 이해시켜 드릴 수 있는 예시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각색해서 좀 작성을 해둔 건데 그대로 읽어볼게요. 당신이 아주 시끄러운 공장에 들어갔다고 가정해보자. 처음에는 아주 크게 소음이 느껴질 것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소음에 익숙해질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이 거슬리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당신의 핸드폰에서 벨이 울린다. 당신은 전화를 받기 위해 밖으로 나와서 전화를 받았고 통화를 마친 후 다시 공장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아까는 거슬리지 않던 소음이 어떻게 들릴까? 처음에 소음을 접했던 것만큼 다시 시끄럽게 느껴질 것이다. 자극 또한 마찬가지다. 아무리 좋은 자극을 찾았더라도 지속적으로 같은 자극이 들어온다면 처음처럼 좋은 반응을 보이며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나갈 수 없다. 따라서 중간에 새로운 자극, 베리에이션을 넣어서 대상자가 다시 민감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런 예시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스쿼트를 싱글 RP8로 하고 백오프를 70%로 사곱사를 하고요. 그리고 다른 날에 정지 스쿼트를 5개씩 RP67, 88 이렇게 한 5주 훈련을 했더니 스쿼트 추정 원RM이 20kg가 늘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디로딩에 들어간다고 가정을 또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때 나 스쿼트나 정지 스쿼트에서 반응 좋았으니까 운동량하고 강도만 줄여가지고 똑같이 진행해야지. 퍼즈 스쿼트 넣고 그리고 다시 이제 블럭을 시작하겠죠. 이거 그때 좋았으니까 또 한 번 다시 해야지. 그러면 그때도 계속해서 20kg가 느냐는 거죠. RTS에서 주장을 하는 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몸이 이거에 적응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자극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이걸 더 이상 좋은 자극으로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요 디로딩에다가 평소에 안 해본 거 새로운 걸 넣어서 다시 좋은 거 얘로 돌아왔을 때 내 몸이 여전히 이걸 새로운 자극으로 느낄 수 있게 해주자라는 게 피벗의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다음과 같습니다. 제일 첫 번째 우선시 돼야 되는 건 피로도를 줄여야겠죠. 여기서는 SI라는 수치를 씁니다. 스트레스 인덱스의 약자인데 RTS에서 그 운동량을 계산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만든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평소 훈련하던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요. 그리고 다시 민감하게 만드는 거, 이 과정을 통해서 설명을 했죠. 그리고 소외되는 움직임 패턴 훈련, 스쿼트, 벤치, 데드, 엄밀히 따지면 다 푸시 패턴이죠. 당기는 액션도 넣어주면 좋고요. 건강 측면에서나 퍼포먼스 측면에서도 그렇고 몸통에 대한 훈련도 같이 넣어주면 좋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스트렝스 기존에 만들어놨던 건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강도는 RP 8이나 9까지도 올라가고요. 마지막으로 에너지 시스템, 파워리프팅은 되게 짧은 시간 안에 끝나죠. 그래서 아주 쉽게 표현하면 더 긴 시간 동안 운동하는 거 혹은 숨찬 것도 같이 넣어줄 수 있습니다. 피벗에서. 그래서 피벗 블럭을 돌린다고 한다면 이런 목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살짝 민감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간혹 SNS를 보면은 이런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피벗이래요. 530 템포 하면 피벗이고 디로딩 들어가면 무조건 피벗이래요. 그건 아니거든요. 이런 목적들이 고려가 되어야지 명확한 피벗 블럭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RTS에서 제공하는 유료 자료인데 피벗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동작들 예시를 적어둔 거예요. 멈춰두고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 네 번째, 다음 블럭 인트로와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새로운 블럭 시작하면은 첫 주 어떻죠? 무게도 잘 안 맞고 동작도 되게 막 아리까리 할 때가 많죠. 그래서 피로 조절 겸 새로운 블럭을 들어갈 때
대략적인 무게 선정이나 장비 세팅, 자세 등을 체크할 수 있는 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 아주 낮은 강도로 시작하는 것도 디로딩의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보디빌딩에서 오히려 많이 써요, 이거는. 마지막으로 완전히 쉬는 것도 디로딩이 될 수 있죠. 어떻게 보면은 제일 확실해요. 운동을 안 하니까 피로도가 아주 잘 사라지겠죠. 근데 제일 처음 해봤던 전통적인 방식의 문제점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들어놨던 피트니스 레벨도 아주 잘 사라진다는 게 단점이 됩니다. 다른 이야기긴 하지만 이거 자료를 만들다가 저도 찾아보게 된 건데 달에 갔다 온 우주인들에 대한 예시가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5일에서 11일 정도의 기간 동안 달에 다녀왔더니 근 매스의 20% 정도까지도 줄어드는 사람이 있었대요. 물론 이게 다 동일한 상황은 아니지만 완전히 쉬어버리는 게 퍼포먼스 측면에서 매우 좋지 않을 거라는 추측은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인지 최근에 와서는 액티브 리커버리, 완전히 쉬는 게 아니고 활동적인 휴식을 취하는 게 더 좋다는 거 많이들 얘기하고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5가지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이제 몇 가지 방식을 뽑아서 실제적인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볼 거예요. 개인적으로라고 했어요. 저는 요 3가지 방식을 선호합니다. 이 위쪽에 2가지를 조금 더 메인으로 알아볼 거고 아까 앞쪽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방식은 적용하기 굉장히 쉬운 형태이기 때문에 따로 예시를 들지는 않을게요. 첫 번째, 강도를 유지하는 방식. 아까 제가 직접 훈련하고 있는 걸 보여드리기도 했지만 한번 다시 만들어 볼게요. 여기 왼쪽에 있는 게 블럭 마지막에 데이 1 월요일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걸 디로딩 때 하는 월요일 훈련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제일 첫 번째로 스쿼트 싱글 RPE 8로 하고 백오프 RPE 7로 해서 4개 3세트 하세요 하던 게 강도는 아주 살짝만 내리고 여기 옆쪽 보시면은 백오프 세트 수를 줄였죠. 그리고 벤치프레스도 7.5로 4곱사 하세요 하던 게 RPE 7로 4개 3세트 하세요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앞쪽에서 봤던 예시랑 똑같이 보조운동 RPE 8까지 들어가서 3세트씩 하던 걸 좀 더 낮추고 2세트만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이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기간을 추천드리는 건요. RTS에서 추천하는 피벗 길이 예시가 있어요. 블럭 길이의 3분의 1 정도를 피벗 길이로 설정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어느 정도 요걸 따라가는 편이에요. 만약에 4주 정도를 한 블럭으로 했으면 1주 정도를 디로딩으로 잡는 게 적절하고 뭐 6주 이상 됐으면 한 2주 정도까지도 디로딩 기간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시로 이렇게도 보실 수 있어요. 이거는 강도를 조금 더 높게 노출을 시키는 방식인데 3주차, 4주차 디로딩이에요. 3주차 때 이렇게 하던 걸 백오프 보조 운동 강도만 먼저 낮추고요. 4주차 때 강도에 대한 노출을 한 번 더 강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디로딩 붙이기. 그래서 사실 활용하는 방식 자체는 굉장히 무궁무진해지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 2가지만 제가 우선 말씀을 드려봤고요. 두 번째 피벗, 아까 얘기했던 RTS에서 사용하는 방식. 요거를 제가 직접 만들까도 했어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회원님들한테는 만들어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RTS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지 아예 보여드리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서 예전에 했던 걸 보여드릴게요. 요게 훈련 블럭이고요. 요게 피벗 블럭입니다. 물론 실제로 했을 때는 얘 다음에 바로 얘가 붙진 않았고 다른 거 하다가 얘로 진행했는데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블럭에서는 스쿼트, 뭐 벤치프레스, 스탠딩 밀리터리, 인클라인 벤치, 스모 데드, 힙스러스트, 세이프트 스쿼트, 벤치, 체스트 서포트 로, 밴드 데드리프트, 딥스, 루마니안 데드 하던 게 피벗으로 가니까 편측성 동작으로 우선 바뀌었죠. 그리고 RP8까지 여전히 노출, 수직 당기기, 수평 당기기, 평소에 하지 않던 움직임 패턴들 고려해서 진행하고 있고 이렇게 몸통에 대한 것들도 좀 추가가 됐죠. 그리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계속해서 강도에 대한 노출 RP8, 9, RP8까지 가는 거. 요 정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시로 앞에서 말한 것들을 지키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내가 적용하기에 너무 복잡하다. 그냥 외우세요. 가장 무거운 스밴드 세트에서
RP1 내리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백오프 세트에서 세트 개수 한두 개 날리세요. 보조 운동 RP1 내리고 세트 한두 개 날리세요. 기간은 1, 2주 정도 진행해 보세요. 크게 어렵지 않죠? 근데 여기서 스쿼트, 벤치, 데드별로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 벤치만 따로 언급을 하자면 벤치프레스는 우선 첫째로 빈도에서 멀어지면 안 돼요. 디로딩이어도 최소 3, 4회 빈도는 유지를 해주시는 게 좋고 회복이 빠른 리프팅에 속하기 때문에 RPE와 볼륨을 크게 줄이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요거는 해보면서 한번 맞춰보세요. 이렇게 적용을 했으면 이게 잘 됐는지 평가를 한번 진행을 해봐야겠죠. 제일 첫 줄 보시면 디로딩 밖에서 디로딩을 평가할 수 있다라고 표현했어요. 하고 나서 알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디로딩 중에 스트레스 모니터나 실제 질문을 통해서 느낌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지금 몸 상태 어때요? 동기부여는 어때요? 이걸로 사실 길이를 조금씩 더 바꿀 수 있겠죠. 디로딩 길이를. 그래서 이런 것들로 체크할 수 있긴 하지만 끝나고 나서도 확인해 보면 디로딩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더 명확하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디로딩이 끝났는데 몸이 좀 떨어진다, 퍼포먼스가 좀 떨어진다 하면은 디로딩 길이가 너무 길었거나 강도가 너무 약했던 걸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디로딩이 끝났는데 여전히 피곤하고 다음 블럭에서 피크가 좀 빨리 찾아오거나 혹은 특정 관절이 좀 이상하다 이런 경우라면은 디로딩 길이가 너무 짧았거나 강도가 너무 높았는지 체크해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기록의 필요성이 생겨납니다. 계속 기록해 보면서 이 정도 운동량으로 이 정도 길이 했더니 어땠다 살펴볼 수 있겠죠. 따로 페이지를 만들지는 않았는데 많이 하는 실수에 대해서도 하나만 언급을 해보면 너무 잦은 빈도로 디로딩을 진행하는 걸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빈도가 맞다면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충분히 블럭을 더 연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인 이유나 뭐 그 밖의 이유로 인해서 규칙적으로 4주마다 한 번씩 디로딩을 갖는다고 가정을 하면요. 1년에 5분의 1을 디로딩으로만 보내는 거예요. 그럼 시간적으로 효율이 좀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블럭을 얼마나 지속해야 하는지가 또 궁금할 수 있겠죠. 이렇게 예시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4주차에서 5주차로 훈련이 넘어갔는데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경우라면 일주일 만에 좀 이렇게 퍼포먼스가 떨어진 거는 다른 변인들 때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을 하기 위해서 1주 더 진행해 보세요. 근데 이때도 안 좋다. 2주 연속으로 몸이 떨어진다 하면은 이때는 디로딩을 한번 적용해 볼 만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디로딩 돌리고 다시 블럭을 시작하겠죠. 이 블럭에서 이런 방식을 똑같이 다시 적용해서 몇 번 테스트 해보면서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블럭의 길이를 찾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디로딩이 뭔지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디로딩 왜 해야 하는지 알아봤고 어떤 방식들이 있는지 알아봤고 마지막으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방식까지 영상에서 다뤄봤어요. 맷 웨닝이라는 코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은 인텐시티를 팔아야 되기 때문에 디로딩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다.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랑 실제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다르다는 걸 언급한 거죠. 너무 식상한 얘기지만 강해지기 위해서는 훈련뿐만 아니고 회복도 중요해요. 이거 항상 유념하셨으면 좋겠고 사이사이에 제가 말하는 것처럼 제가 무조건적인 정답은 아니에요. 종목 선정이나 강도, 횟수 범위 등은 목적에 따라서 엄청 다양해질 수 있는데 어찌되었건 디로딩은 피로도 경감 그리고 다시 운동을 수행할 수 있는 프레시한 준비 상태를 만든다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기준에 두고 한번 스스로 디로딩을 준비해 보시거나 기존에 하던 방식을 평가해 보시면 꽤나 의미 있는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